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한국의 대응은 단 3분 안에 시작됩니다. 이른바 3분 응징 시나리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탐지부터 타격까지의 과정을 극도로 압축하고 자동화한 한국군의 최신 대응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판단보다 빠르게 사전에 설정된 작전 프로토콜과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의 도발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하나의 군사 교리를 넘어 전자전, 지휘통제, 정밀 타격 능력을 융합한 복합 전장 모델입니다. 특히 최근 등장한 현무5 미사일은 이 체계의 전략적 완결성을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기술과 전력이 그 핵심을 구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는 대부분 텔레메트리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미사일 연료 주입, 발사대 이동, 통신망 증가와 같은 조짐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정찰 위성과 접경 지역의 조기 경보 레이더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지됩니다. 여기에 더해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전자신호 정보 수집 체계까지 충동원됩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군의 통합 정보 처리 체계인 KJCCS와 마이다스로 통합되어 분석되며 평균 30초 이내에 군 최고 지휘부와 전술사령부에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이때부터는 사람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미 각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미사일 부대는 발사 대기 코드에 들어가고 전투기는 활주로로 이동하며 전방 해군 전력은 대잠 감시 모드로 전환됩니다. 특히 발사 직후 대응이 아닌 탐지 즉시 대응이라는 점이 이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타격 목표는 사전에 준비된 리스트를 기반으로 호출됩니다.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 이동식 발사대, SLBM 작전사령부, 그리고 지하시설 벙커까지 약 700여 개 좌표가 위협도에 따라 등급화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도발 징후가 감지된 지역을 중심으로 1차 타격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주요 타격 전력으로는 사거리 800km의 현무2C, 지하 관통형 탄두를 탑재한 사거리 800km의 현무포 미사일,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 그리고 일부 전술 크루즈 미사일이 포함됩니다. 특히 F-15K는 대구기지, KF-16은 충주 청주기지에서 운용되며 이륙 준비는 5분 이내로 완료됩니다. 전투기가 이륙할 즈음 지대지 미사일은 이미 표적을 향해 발사됩니다. 현무포는 중량급 탄두를 이용해 북한 벙커의 지상 구조물을 파괴하거나 터널 입구를 봉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시에 F-15K 편대는 제이뎀, 슬래미알 등 정밀 유도탄을 투하해 장거리에서 고정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20개의 주요 좌표가 동시 타격되며 평양 인근 전략사령부, 원산 심포의 해군시설, SLBM 조립라인, 지휘 벙커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전의 두 번째 핵심이 등장합니다. 바로 현무5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탄두 무게가 1톤일 때 최대 사거리가 5,000km에 달하며 탄두 중량이 8에서 9톤일 경우 사거리는 약 300에서 600km 수준입니다. 재래식 무기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고위력 전략 자산으로 지하 벙커나 강화 목표를 관통 파괴하도록 설계된 한국군의 가장 강력한 타격 수단 중 하나입니다. 대적은 탄도라기보다 중탄도 혹은 활공 방식으로 높은 속도로 강한 충격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중 관통형 탄두 또는 활공형 고속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깊은 지하 표적 제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현무5는 단독으로 선제 발사되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 1차 응징이 끝난 후 ISR 분석 결과에 따라 확실한 제거가 필요한 고유형 표적에 투입됩니다. 예를 들어 1차 공격 이후 심포의 SLBM 사령부에서 통신 잔존 신호가 포착되면 그 지역을 타격하기 위해 현무5가 발사됩니다. 발사 지점은 지상 고정기지, 은닉형 사일로 또는 해상 기반에서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ISR 단계에서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군정찰위성, 전술드론, 연령상 센서 등이 함께 투입되어 목표 지역의 피해 정도와 생존 신호 여부를 분석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AI 분석 시스템을 거쳐 실시간으로 타격 여부를 판단하며 조건이 충족되면 2차 타격이 자동 승인됩니다. 이를 킬체인이 아닌 킬룹 또는 킬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일회성 공격이 아닌 생존 신호가 끊길 때까지 반복되는 순환 타격 구조인 것입니다. 한편 응징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해군은 SLBM과 잠수함 전력을 견제합니다. 동해와 서해에 배치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스파이원 레이더로 고도 100km 이상을 감시하며 잠수함 탐지용 타스와 헬기 기반 음탐기를 동시에 운용합니다.
특히 동해 북방, 울릉도 주변 해역에는 고정 음향 센서망이 구축돼 있어 북한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곧바로 위치가 파악됩니다. 제주 남방에서는 손원 1급 잠수함이 은밀히 작전 중이며 이들은 평시에 SLBM 이동 동향을 추적하다가 도발 시 수중에서 기뢰 투하나 대응 어뢰 발사를 통해 접근 차단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해상 억제 작전은 공군과의 연동하에 이뤄지며 만일 도발이 확산될 경우 KF-21, F-35의 전력이 후속 항공 타격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구조는 단순히 빠른 응징을 넘어서 적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고 응징의 실행력을 입증하는 전략입니다. 3분 안에 시작되고 6분 내 결정적 타격이 가해지며 10분 안에는 반복 타격 구조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전략 무기 현무5가 결합되면서 핵 없는 나라가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핵 전략 응징 체계가 완성됩니다. 한국군의 3분 응징 시나리오는 더 이상 개념이 아닌 현실이며 억제의 핵심은 결국 실행 가능한 준비에 있습니다. 핵심 거점, 지휘소, 이동식 발사대, 수중 전력까지 북한이 움직이면 한국은 반드시 반응한다는 신호를 이 시나리오 전체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3분의 진실입니다.